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예, 긴급 상담. 최근에 이제 다른 관제인하고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채무자, 제가 사기 파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면책은 불가능한가요? 정답은 면책은 가능합니다. 재량 면책이 가능하죠. 자, 사기 파산죄는 650조죠. 과태 파산죄는 651조. 그 다음에 부인 불응죄, 증례죄, 설명의무 위반죄. 이 파산 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5가지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사기 파산죄죠. 면책 불허가. 자, 근데 재량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을 한번 볼게요.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채무자 회생법이 보이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650조. 650조가 사기 파산죄입니다. 651조는 과태 파산죄. 653조는 부인 불응죄인가요? 잠깐 653조. 부인 불응죄죠. 653조. 656조는 파산 증례죄. 658조는 설명의무 위반죄죠. 이렇게 이제 설명의무 위반죄. 그래서 파산범죄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원칙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564조 2항에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비록 사기 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지난주에 끝난 사건을 한번 이제 다 끝나서 아직 완전한 종결은 아니지만 대략 채무자는 이제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돌려막기 했죠. 계속 사채를 끌어다가 쓰면서. 그래서 자기 유일한 재산이 집입니다. 그래서 특정 그동안 채권자한테 절친한 분한테 1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돌려막기 하려고 5천만 원을 사채업자한테 3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1순위 이제 은행이 있죠. 그 다음에 2순위는 이 아까 그 1억 설정해 준 사람이 있고 3순위로 5천만 원을 또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한 달 후에 배우자한테 반값에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처음에는 그냥 기소가 안 됐다가 채무자는 이제 혹시 다른 그 돈을 융통한 채권자들 5명한테 고소를 당해서 피해 금액이 전부 한 1억 8천, 1억 7천 정도, 1억 6천 정도가 모아서 이제 고소를 하니까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을 했죠. 파산 절차 진행 중에. 관제인은 그 와중에 이제 근저당 1억 설정해 준 걸 사행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부인 소송이죠. 상대방이 선의를 입증해서 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채권자를 소송 수기한 사행위 소송, 배우자한테 집을 헐값에 넘긴 거, 그 부분은 화해를 시도해서 배우자의 어떤 재산분할 목도 상당한 부분은 또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금원 한 40% 정도를 배우자가 이제 근저당 빼고 이럭저럭 이제 취득한 이익의 한 40% 정도를 환사하는 걸로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걸로 해서 이제 화해를 해서 편입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땅 좀 2,500에 매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럭저럭 한 1억 정도를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총 채무는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재량 면책을 한 거죠. 형사 고소를 한 피해자들은 비면책이죠.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전 배우자지만 화해에 응해서 채권자들이 이제 7분의 1,
7억 중에 한 1억 정도는 채권자들한테 이제 만족을 줬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나려는 찰나에 검사가 다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최근에 사기 파산죄로. 사기 파산죄의 공소 사실은 배우자한테 이제 헐값에 매각을 한 행위,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한 행위, 이게 이제 사기 파산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사기죄로 처벌받았는데, 물론 사기죄로 처벌받았는데 사기 파산죄로 다시 기소했을 때 이게 좀 문제는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사기 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채무자가. 그럴 때 사기 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채무자 전체에 대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좀 여기 있죠. 이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2호에 상당하다 인정되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 면책은 일단 판사가 해줬습니다. 재량 면책. 근데 이제 나중에 사기 파산죄가 유죄가 됐을 때 면책의 효력이, 그것도 이제 고의한 불법행위잖아요. 그래서 개별 채권자들한테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재량 면책을 해줬는데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좀 이게 좀 의문이 됩니다. 아무튼 결론은 사기 파산죄로 기소되었으나 면책은 가능은 합니다. 재량 면책은 해줬습니다. 다만 사기 파산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됐을 때 이것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기 파산죄에서 그 파산 채권자들한테 566조 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그게 의문시 됩니다. 사기 파산죄의 보호법익이 과연 개별 채권자들의 그 피해에 대한 어떤 저건지, 사기죄는 명백하죠. 개인적 법익이죠. 근데 사기 파산죄는 개인적 법익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사회적 법익 혹은 국가적 법익이죠. 보호법익이 채권자들한테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 보호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파산 범죄 중에. 그래서 아무튼 좀 의문시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 사건, 어려운 케이스예요. 사기 파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면책은 불가능한가요? 재량 면책을 해줬으니까 면책은 가능하지만 사기 파산죄가 형사처벌, 형사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기 파산죄, 그 파산 선고 당시에 채권자들한테 고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사기 파산죄로 처벌됐기 때문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채권자들은 또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제집행이라든가 재산권 행사를 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이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